고독이란 고대 중국에서 전해져 온 주술로 존재하는 주술 중 가장 효과가 강한 것 중 하나라고 합니다. 중국 화남의 소수민족 사이에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고도, 고술, 무고 등으로도 불립니다. 고독은 의식 내용이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항아리 등의 용기 속에 수십, 수백 종류의 독충이나 생물을 넣어 서로 잡아먹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마리의 생물을 저주의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 끔찍한 방법으로 인해 가장 불길하고 흉악한 주술로 태고인 옛적부터 두려움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고독에 관해 여러가지 정보와 그 끔찍한 주술을 무려 사람을 사용해 행했다고 여겨지는 모노노베 텐고쿠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고독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죠. 그 시작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꽤 오래된 문헌 등에도 기재되어 있어 고대부터 존재하던 주술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의 주술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한자학자인 시라카와 시즈카는 은나라, 기원전 17세기경에서 기원전 1046년과 주나라, 기원전 1046년경에서 기원전 256년 시대 등에서 볼 수 있는 갑골 문자에서도 고독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축고라 불리는 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사서에 있는 수나라의 역사 통사인 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5일에 100가지 벌레들을 큰 것은 뱀, 작은 것은 이에 이르기까지 모아 용기 안에 넣고 서로 잡아먹게 만들어 마지막 한 마리를 남긴다. 그게 뱀이라면 사고, 이라면 슬고인 것이다. 이것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바로 고독의 술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고대 중국에서 이 고독이라는 주술은 굉장히 두려움을 받고 있었고 고독을 행한 자, 행하려고 했던 자도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고 형서라는 법전에는 실제로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당한 자도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국의 공식 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 고문서에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한나라 때인 기원전 200년대의 기록으로 고독을 저지른 자는 본보기로 공개 처형을 의미하는 기시라는 것까지 규정되어 있어 행한 자뿐만 아니라 시킨 자까지 처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역사서 등에서는 족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일족이 모두 사형에 처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형은 예를 들어 국가 전복을 노리는 대죄와 같은 취급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당시의 권력자가 고독을 그만큼 두려워했다는 뜻이 되죠. 일본에선 연매라는 사악한 주술과 함께 묶어 고독연매라고 하여 두려움을 받았으며 757년에 시행된 법령인 양로율령 속에 적도율에 기재되어 있듯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실제로 처벌된 예로는 769년에 후아 네친왕의 명령으로 고독을 행했던 아가타노 이누카이노 아네메라는 여관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벌이라는 루사이에 처해진 일이 있습니다. 이 루사이란 유배 또는 귀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배지나 낙도 등으로 보내지는 게 되겠습니다만 시대상으로 볼 때 그 땅에 도착할 때까지 약탈의 대상으로 습격을 당하거나 해잔병으로 일컬어지는 오치무샤를 사냥하는 무리들에게 습격당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사형과도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아가타노 이누카이라는 성씨는 아가타노 이누카이 스쿠네가 정식 성씨로 마지막에 스쿠네라는 부분이 료멘 스쿠나를 떠올리게도 하는군요. 주술 전성시대였던 헤이안 시대 이후로도 종종 금지되어 있어 일본에서는 이 주술은 특히 위험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독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주술, 이른바 주살의 방법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나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최악의 사법으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고독은 사람에게 병의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상대는 며칠 또는 몇 달이나 병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통 끝에 목숨을 잃는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고독의 방법과 술식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독에 필요한 물품, 즉 준비물들입니다.
1. 독충 등의 생물. 고독은 살아있는 생물을 서로 죽이게 만드는 주술입니다. 벌레라는 건 단순히 벌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큰 생물인 개나 뱀, 작은 것으로는 구더기나 벼룩, 이까지 독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100종을 모아야 합니다. 2. 용기. 모은 생물을 담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항아리에서부터 모은 생물들의 크기에 따라 방을 준비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준비물들을 모았다면 고독을 만들어보죠. 살아있는 생물 100종류를 모두 모았다면 드디어 고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모은 생물들을 하나의 용기 안에 넣고 서로를 잡아먹게 만들어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뿐이죠. 이때 살아남은 게 뱀이라면 사독 또는 사고, 이가 살아남았다면 슬독 또는 슬고같이 고독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면 이젠 그 완성된 고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은 실제로 다양한 쓰임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식으로는 완성된 고독을 잘게 으깨어 저주를 내릴 대상에 음식물 안에 섞습니다. 즉 순수한 독극물로 취급하는 거죠. 일본식으로는 완성된 고독을 신이나 부처님처럼 모시는 것으로 살아남은 생물의 신령의 힘을 빌려 대상에게 저주를 겁니다. 그 외에도 저주하고 싶은 집에 처마 밑에 묻는 것으로 저주하는 방법이나 살아남은 생물에게 저주의 대상을 직접 습격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바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고독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효과는 나타난다고도 하며, 그 중에서도 용도에 맞게 제대로 고독을 사용하면 보다 강력한 저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용법에도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 고독은 그만큼 위험도도 높게 됩니다. 다음에는 모든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위험한 주술이기 때문에 더구나 더 위험하죠. 제일 효과가 있는 저주로 여겨지는 고독이지만 그 너무도 강력한 저주라는 게 거느 쪽 사람에게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독을 하려고 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독충을 취급한다는 위험. 수십 종류의 독충을 취급하는 고독은 세밀한 관리와 사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벌레끼리 서로 공격하게 하기 전에 우선 자신이 공격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곤충을 직접 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조심합시다. 2. 저주를 돌려받을 위험. 저주에는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주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위험은 저주가 자신에게 되돌아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주 돌리기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상대가 어떤 방법으로 저주를 되갚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저주를 걸기 전에 주술을 도중에 그만두게 될 경우에도 저주는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 저주를 걸려고 한 것 이상의 고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주 강한 저주인 대신에 돌아오는 저주도 그만큼 강한 것으로 고독으로 인해 내게 돌아오는 저주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3. 경찰에 체포될 위험. 현대 일본에서는 주술 자체를 단속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독을 행하는 과정에서 잡힐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 동물을 사용한 경우입니다만, 동물에게 일부러 서로 죽이게 하는 행위가 동물애호법에 동물학대죄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체포됩니다. 또한 저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말한 경우 협박죄가 되니까 저주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도 그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어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었을 경우 주술은 도중에 그냥 손에서 놓게 되니 저주가 돌아와 당신은 옥중에서 비명의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고독을 시작하면 최후까지 상대나 자신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고독은 끝나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싶은 상대가 있어도 시작하기 전에 잘 생각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는 그 고독을 사람에게 행했던 사교의 교주 모노베 텐고쿠 또는 모노노베 텐고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이라는 주스를 알 수 있는 이 무서운 인물도 소개해야 하겠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화 주술회전에 등장하는 캐릭터이자 저주의 왕으로 여겨지는 류오멘 스쿠나. 이것은 실제하는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야기되는 도시 전설 중에 류오멘 스쿠나라는 무서운 도시 전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인 모노베 텐고쿠 또는 모노노베 텐고쿠는 메이지 시대에서 다이쇼 시대에 걸쳐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시작된 문명 개화의 물결을 타고 서양 문화가 대량으로 파고들면서 일본의 과학기술은 이 무렵에 크게 진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등 대외적인 정세 불안으로 인해 혼란의 극치, 심지어 다이쇼 시대에는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그리고 관동 대지진 등의 천재지변이 빈발했습니다. 모노노베 텐고쿠가 살아있던 이 시대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일본 전역이 커다란 혼란을 겪었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모노노베 텐고쿠는 어떤 사교, 즉 컬트 교단의 교주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구체적인 교단명이나 교리 등 그 대부분을 알 수 없습니다. 컬트 교단이라고 하면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1921년 다이쇼 10년에는 내무성이 복수의 종교단체를 사교 음사로 간주하고 그중 하나인 대본교의 신전을 모두 철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음사란 도덕상 이상한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어떤 신을 모시는지 알 수 없는 청계 남짓의 신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컬트 종교로 불리는 존재는 이 시대에 무수하게 존재하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모노노베 텐고쿠에 대해서는 성장 과정 등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이 컬트 교단의 교주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모노노베 텐고쿠라는 인물도 본명은 아닐 겁니다. 모노노베라는 성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현재도 오카야마현이나 교토부 등 서일본을 중심으로 1800세대 정도가 쓰는 성입니다만 텐고쿠라는 이름은 아마도 실제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따온 것 같은 이 이름을 스스로 만들어 붙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인물이 나중에 최악의 주술인 고독을 무려 인간으로 만든다는 한기가 들 정도로 잔인하고 무서운 짓을 해버립니다. 인간을 서로 죽여 만들어낸 최흉, 최악의 고독, 류오멘 스쿠나. 다이쇼 시대에 미세모노 고야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예를 들면 태어나면서부터 손이나 다리가 없거나 하는 어린이들을 부모가 팔아버리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 판매처가 되는 곳이 이 미세모노 고야라는 것으로 그 남들과는 다른 외형을 손님들의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던 사람 중 하나에게 머리가 2개, 손발이 4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샴 쌍둥이라고 할까요? 일란성 쌍둥이로 대칭적으로 몸이 합쳐진 상태에서 태어난 이 샴 쌍둥이는 태어난 지 몇 년은 이와테의 어느 부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만 생활이 궁핍했던 부모가 인신매매자에게 팔아버려 그때부터 미세모노 고야로 흘러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노노베 텐고쿠의 컬트 교단에 의해 미세모노 고야에서 팔려갑니다. 모노노베 텐고쿠는 큰 돈을 지불하고 미세모노 고야에서 이 샴 쌍둥이를 포함 몇 명의 기형 인간들을 사들여 무려 인간으로 그 무시무시한 고독을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다. 원래는 온갖 독충을 가두어 놓고 서로 잡아먹게 하는 이 끔찍한 주술을 인간에게 행한다는 건 생각만 해도 한기가 들 정도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모노노베 텐고쿠는 앞뒤로 얼굴이 있고 팔과 다리가 4개 있는 그 샴 쌍둥이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일부러 샴 쌍둥이가 살아남도록 고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힌 뒤 내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갇힌 어두운 지하실에서 다른 사람의 고기를 먹고 자신의 똥 오줌까지 먹고 혼자 살아남은 샴 쌍둥이를 또 다른 방에 가둬 최후로 굶어 죽게 했습니다.
모노노베 텐고쿠는 이 굶어 죽은 샴쌍둥이에게 방부제 처리를 하여 즉신성불로 만들고 생김새와 특징이 흡사하여 이것을 전설의 귀신인 료멘 스쿠나로 교단의 본존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모노노베 텐고쿠는 야마토 조정에 멸망당한 고대인의 뼈를 분말로 만들어 료멘 스쿠나의 뱃속에 넣어 더욱 저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끔찍한 저주를 담은 이 료멘 스쿠나를 주물로 사용해 저주한 대상은 무려 일본 국가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 료멘 스쿠나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다이쇼 시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재해는 이 료멘 스쿠나가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자, 실종자가 14만 명이나 넘게 이르렀던 다이쇼 시대 최악의 대지진인 관동 대지진. 1923년 9월 1일 모노노베 텐고쿠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일본도로 자기의 목을 베어 그 피로 일본은 멸망해야 한다 라는 유서를 쓰고 료멘 스쿠나 앞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모노노베 텐고쿠는 관동 대지진의 진원에 가까운 사가미만 연안 부근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모노노베 텐고쿠라는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고독의 종류와 살아남은 동물에 의한 효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고독은 크고 작은 독충들과 동물들을 서로 잡아먹게 만드는 주술입니다. 즉, 어떤 생물이 살아남을지는 미지수인 것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생물에 따라 저주의 효과도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용되는 생물의 수만큼 방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고, 뱀. 살아남은 뱀을 죽이고 분말 형태로 만들어 저주하고 싶은 상대에게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상대는 우선 임산부처럼 가슴과 배가 나와버리고 마지막으로는 먹게 된 뱀과 같을 정도의 크기로 토사물을 내뱉거나 몸속을 뱀이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히고 마지막으로는 6에서 7cm의 종양이 생기게 되면서 그게 돌아다니며 몸 안쪽을 물리는 것처럼 심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증상은 밤에 더 심해지고 그 통증으로 잘 수도 없고 30일 동안 고통받은 후에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 개. 일본에는 이누가미, 즉 견신이라고 불리는 주술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누가미라는 것은 굶어 죽기 직전인 개의 목과 몸통을 잘라내고 각각 다른 장소에 묻는 것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원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는 죽인 개의 고기를 먹게 하는 것으로 상대는 근시일 내에 개에게 습격당해 먹혀 죽는다 라는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개고, 닭. 변형된 것도 소개해드리는데 닭을 사용한 방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상대는 닭에게 몸을 끝없이 조이는 듯한 통증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슬고, 이를 사용한 주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작 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이것은 저주받은 상대의 몸속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계속해서 긁다 보면 발진 같은 스포가 생겨버리고 그게 터지면 거기서 대량의 이가 나온다는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어떠셨는지요? 너무 쇼킹한 의식 때문인지 여러 작품에서 모델로서 사용되기 쉬운 고독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헌터의 왕위 계승전편, 주술회전의 사멸회유가 이 고독과 아주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여담이지만 사멸회유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류가 때를 지어 이동했지만 모두 사멸해버린다는 걸 가리킨다고 합니다. 원래는 따뜻한 바다에 서식하고 있어야 할 물고기들이 조류나 태풍의 영향으로 서식할 수 없는 차가운 해역으로 떠내려와 버려 죽게 된다는 걸 뜻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도처에서 거론되는 바로 주술의 왕이라 할 수 있는 고독입니다만 정상급의 위험한 주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흉내라도 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저주하려면 구멍을 2개 파라는 말이 있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